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지수를 팍팍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늘 진중한 김지수 아나운서인데 오늘도 준비 잘 된 거죠?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10분만 투자하시면 네. 시사지수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부터 가볼까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잼버리 예산 1,000억 원 어디로가 오늘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이번에 이제 잼버리 대회 예산은 1,000억이 넘게 썼는데 네. 이제 부실 운영이 계속 논란이 됐고요. 이 잼버리 대원들이 지금 전국 각지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늘 K-팝 콘서트를 끝으로 활동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서 또 여기서도 차질이 많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0억 원의 예산을 썼고 6년을 준비했는데 그럼에도 정말 그 많은 문제가 이제 터져 나왔습니다. 잼버리 내내 정말 그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잼버리 대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이 K-팝 콘서트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번에 투입된 예산이 정확히 1,17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1,171억 원인데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4만 3천 명의 물과 소금을 구입하는데 고작 2억 원이 쓰인 겁니다. 2억 원이면 이제 1인당 한 4,600원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이제 작은 금액을 쓴 것이죠. 12일 동안 이제 대회가 이어지는데 또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에 5억 4천만 원을 쓰는데 그쳤고요. 해충 방역과 기피제 보급에 7억 원을 썼지만 현장에서는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물 웅덩이가 생겼고요. 그래서 모기가 기승을 부렸고 화상벌레까지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쓰였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쓰였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그 폭염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대회 준비 위해서 했는데 1인당 폭염에 대한 게 그 4,600원 정도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를 했다는 게 좀 그 믿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대원들이 새만금을 떠나서 이제 전국으로 흩어졌는데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또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느 국가에서 대원들이 입국했는지 이런 사실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멘 대원 175명을 위해서 이 충남의 한 대학이 기숙사를 배정을 하고 또 이제 출장 뷔페까지 준비를 했지만 당일 밤 9시가 돼서야 입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제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잼버리 조직위로부터 이제 알게 된 것이고요. 경기도 고양시 NH 인재원에서도 이 시리아 대원 80여 명이 배정이 됐었는데 시리아 대원들도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남학생 기숙사에 여성 잼버리 대원이 배정이 됐다가 이제 다시 호텔로 옮겨지는 등 여러 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예멘, 시리아 대원은 입국을 하지 않았는데 입국을 한 것으로 이제 알고 네. 이제 기숙사라든지 이제 숙박 시설을 예약을 했는데 사실은 입국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그 잼버리 파행이 이렇게 이제 계속이 되면서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죠. 네, 잼버리 파행의 어떤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은 국정조사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전북도와 여가부의 책임 전가를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 모두를 포함한 잼버리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국제행사 파행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잼버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잼버리 기간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호소에도 민주당이 일주일 동안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정부로 몰아가는 데 열중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8월 1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잼버리 파행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밤 지금 K-팝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이제 잠시 후에 열릴 예정이고요. 아마 네. 폐영식은 이미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만큼은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칼끝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그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임하기로 했고요. 네. 또 이제 그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이 제기된 19명의 명단도 이제 검찰이 법정에서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네요. 전방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문제가 또 이제 진행이 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말씀하신 대로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현역 의원 19명 명단이 법정에서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 때 이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민주당 의원 19명의 명단을 공개를 한 겁니다. 이 윤관석 의원에게서 300만 원씩 20개 돈봉투를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을 최소 19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명이 거론된 의원 대다수는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한편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네. 17일에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 당당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네.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을 넘게 모든 것을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고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어떤 그런 뻔한 의도라며 그럼에도 17일에 당당히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조만간 그 이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그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그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검찰이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8월 말이나 이제 9월 중에 청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에 이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강선우 대변인은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밝힌 내용이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이달 말에 이루어지면 만약에 그러면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를 조정해서 별도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이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고요. 만약에 9월에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영장의 청구가 되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반기 정치권은 이 대표 소환과 또 이제 앞으로 흐름이 이제 어떻게 이어질지가 바로 그 정치 지형을 결정한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입니다. 대의원제 사라지나입니다. 민주당 얘긴데요. 네. 어제 민주당이 혁신위원회가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혁신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대의원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 이것이 핵심 내용인데 네. 이를 두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3차 혁신안 네. 그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간략히 짚어볼까요? 네, 당 대표를 뽑을 때 대의원을 빼자 그리고 현역 의원 공천 페널티를 강화하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핵심 내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현재는 당 대표를 뽑을 때 권리당원 40%와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그리고 일반 당원 5%의 비율을 적용해 왔는데요. 이 중에 대의원과 일반 당원의 투표를 아예 없애고 권리당원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혁신안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권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현역 의원을 공천할 때 의정활동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페널티, 즉 감점도 강화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현재는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데요. 혁신안을 보면 경선 득표의 20에서 최대 40%까지 감산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혁신위원회 혁신안이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안을 하는 그런 정도의 그렇습니다. 수순이고 민주당 안에서 앞으로 이제 이 안을 갖고 어떻게 이제 그 결정을 할 것인지에 이제 몫이 돼 있는 건데 네. 혁신안의 그 내용대로라면 사실상 대의원제가 이제 무력화 될 수가 있고 어제 그렇기 때문에 혁신안이 이제 발표가 되고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잡음이 들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혁신안 발표 전부터도 이제 잡음은 있었는데 발표되고 나서 더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혁신안의 제안대로 대의원제가 이제 무력화되면은 이제 권리당원의 힘이 세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강성 지지층을 보유한 후보가 선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파 간의 갈등이 혁신안 발표 전부터 이어져 왔었고요. 네. 오늘은 이제 당내 여러 곳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먼저 이 친문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 4.0이 오늘 성명서를 내고
혁신위가 신뢰와 권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발표한 혁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도 총선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 사안을 총선 전에 더는 논의하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오늘 최고위에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무리수를 두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이 친명계와 일부 민주당 단체들은 혁신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대의원의 가중치를 없애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밝혔고요. 혁신안이 민주당의 민주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지도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혁신안을 놓고 민주당이 8월 말 워크숍에서 끝장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그 혁신위원회는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활동 종료를 네. 선언을 했어요. 네, 9월에 종료할 것이었는데 이제 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 보니 한 달 정도 빨리 종료를 했습니다. 네.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10분 만에 시사 지수가 확 높아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주간 이슈픽도 여기까지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